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리수와 실수에 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빨간색 펜과 자를 준비해 주시고 이 성취 기준을 한번 밑줄 긋게요. 무리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수의 대소관계를 안다. 그러니까 무리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수의 대소관계를 따지는 방법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무리수는 무엇일까? 이 제목에도 밑줄 긋고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 리얼 넘버를 만들게 되는데 또 실수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겠습니다. 탐구 활동을 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탐구해 봅시다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대각선 정사각형 ABCD의 대각선의 길이 밑줄 그어 주시고요. 과연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1번 정사각형 ABCD에 대각선의 길이를 x라 놨습니다. 이런 표현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고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라면 이 대각선의 길이를 x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써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해보자는데 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직각삼각형에서 서로 수직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옆에다가 간단하게 알고 있겠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 좋습니다.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여러분은 자를 대고 그려주세요. A, B 세 개의 꼭지점을 C라고 했을 때 점 C가 이제 수직인 그런 꼭지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서로 수직인 두 변의 길이를 A와 B라 하고요. 대변의 길이, 즉 빗변의 길이를 C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C의 제곱을 만족한다. 이게 바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메모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1번의 값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 그림 아래에다 한번 써볼게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위에 삼각형을 쓰든 아래 삼각형을 쓰든 상관없어요. 자, 삼각형 BCD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자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2의 제곱, x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면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방금 전에 이전 단원에서 제곱근을 배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한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이 길이에는 음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 2 음수는 안 돼서 양의 제곱근만 값을 취하면 됩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x의 값을 소수로 표현해 보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리수를 루트 2라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 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 여러분들 대소관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뺄셈이에요. 뺄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뺄셈을 해서 0과 비교합니다. 뺄셈을 해서 0과 비교하고요. 두 번째는 나눗셈을 해서 1과 비교하겠죠? 1과 비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다가 대소관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루트 2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된 양수의 경우에 A가 양수일 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A가 B보다 AB가 모두 양수일 때요. AB가 양수일 때 자, B도 양수입니다. 이때 A가 B보다 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 AB가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냐 작으냐 그런 조건도 좀 따져야 됩니다. 반대도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면 이것도 이면 A가 B보다 잘 안 써지는 A가 B보다 크다. 이 조건을 한번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라는 것은 루트 2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은 제곱수보다 크고 제곱수보다 작다. 1의 제곱, 2의 제곱보다 작죠. 그죠? 그런 다음에 세 개의 항에 모두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럼 1의 제곱의 루트는 1이죠. 그 다음에 2의 제곱의 루트는 2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는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루트 2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걸 좁힐 수 있겠죠. 계속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좁혀서 2번, 3번을 통해서 1.41보다 크고 1.42보다 작다라는 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14뭐 이렇게 근사값을 계속 찾아가는 작업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루트 2를 소수로 나타내면 루트 2 값도 무리수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유리수가 아니에요. 또 순환하지도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수가 아닌 거죠. 새로운 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수는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체계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2와 같이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즉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타내는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동안 부정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피타고라스 학파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든 그 학파 말입니다. 거기서는 유리수야말로 완벽한 수다. 다른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깨지는 거죠. 이와 같이 소수를 나타낼 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로 나타내는 수. 밑줄 그어볼까요?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되는 수, 즉 유리수가 아닌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무리수의 정의는요, 사실은 유리수가 아닌 수예요.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수의 정의는 유리수가 아닌 수, 이게 바로 정의가 되겠고요. 정확한 표현은 요거죠.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되는 수, 이게 바로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3개를 해놓고요. 이렇게 어떤 소수가 있는데요. 소수에는 유한소수와 이제 무한소수가 있는 겁니다. 또 무한소수는 여기서 이제 무한소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순환하는 소수, 그러니까 3분의 1이 대표적이죠. 0.3333에서 계속 끝없이 가잖아요. 그건 순환소수가 되겠고요.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가 있는데 여기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묶어서 통틀어서 유리수라 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만 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리수의 우리 정의를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유리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6담을 나타내봤고요. 대표적인 게 원주율 파이죠. 아마 여러분은 그 원주율 파이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무리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몰랐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제 끝없이 소수점 아래 몇십 자리까지 한 10년에 걸쳐서 10년 넘게 이 숫자만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그 방법을 찾은 학자가 바로 이제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원주율 구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3번에 대한 별표를 하고요. 1 플러스 루트 2 형태도 우리가 계산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간 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여기 1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2가 있어요. 여기 3이 있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건 뭐냐면 루트 2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이 대각선의 길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루트 2잖아요. 이게 루트 2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점점점 눕히는 겁니다. 이렇게 높여서 여기 이 점이 바로 1 플러스 루트 2다. 같은 방법으로 1 마이너스 루트 2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지금 펜이 잘 안 써지긴 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루트 이렇게 이 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수는 어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무리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호 안에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인 수는 당연히 유리수가 되겠죠. 제곱수는 이제 그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루트 5, 루트 3분의 2와 같이 근호 안의 수가 유리수의 제곱이 아닌 수는 무리수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성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리수인지 유리수인지 판별할 때 루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유리수의 제곱이냐 아니냐 그걸 판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영어로 리얼 넘버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또 안 써지기 시작하네요. 천천히 적을게요, 다시. 리얼 넘버 한번 써보세요. 리얼이라는 말은 진짜죠. 넘버. 야, 이게 지금 태블릿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 태블릿이 좀 민감하지가 않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리얼 넘버. 넘버를 이제 편의상 이렇게 우물정자를 기울여서 이걸 넘버라고도 표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한번 써볼게요. 예, 이제 써지네요. 그죠? 리얼 넘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리얼이에요. 리얼. 그 전에는 피타고라스 학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리수를 완벽한 수라고 믿었었는데 그 완벽성이 깨진 거죠. 그래서 무리수까지 합쳐서 이제 더 이상의 수는 필요 없다. 완벽한 수다라는 뜻의 진짜 수다. 진짜 수. 리얼 넘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수는 그래서 요 별표를 이제 세 개를 해놓고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제 실수 범위까지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부를 거고요. 유리수는 여러분 그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아까 정수 아닌 유리수 뭐가 있었죠? 그죠? 순환소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의정수, 자연수, 영음의정수 이렇게 나타내고요. 무리수는 아까 말한 대로 정의가 유리수가 아닌 수예요. 앞으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참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연수만 배웠을 때 수하면 자연수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리수를 배우지 않았을 때 수하면은 사실 유리수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실수를 배웠잖아요. 이제부터 앞으로 수라고 하면 넘버라고 하면 무조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실수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복소수, 고등학교 가서 복소수를 배우게 되는데 복소수를 배운 다음에 수하면 그때는 또 복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자, 여기서 문제 1번을 볼까요? 다음 수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구분하시고 일단은 풀이 시간을 따로 안 주니까 여러분 동영상을 멈춤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이어서 들으면 됩니다. 선생님은 바로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루트 안의 수가 제곱수인지를 판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0.16이라는 건 0.4의 제곱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0.4. 즉 제곱수니까 얘는 유리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적는 거예요. 유리수. 됐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27. 27이 어떤 제곱수인가요? 제곱수가 아니죠. 그죠? 제곱수가 아니에요. 27이라는 것은 루트 3의 세제곱이잖아요. 제곱수가 안 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값은 3 루트 3으로 표현할 건데요. 루트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 값은 무리수입니다. 루트 안의 수가 제곱수인지를 판정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9의 제곱. 169는 어떤 수의 제곱일까? 우리는 요거 외워두는 게 좋아요. 13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13. 이게 되고요. 이건 당연히 제곱수이기 때문에 유리수가 됩니다. 예, 다시 또 안 써지기 시작하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유리수. 그리고 이 값도 보면 분수인데 분모만 제곱수고 분자는 제곱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무리수인 거 확인했고요. 대신에 이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25분의 루트 7로 쓸 수 있고 나중에 성질에서 배웁니다. 20은 5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값은 5분의 루트 7. 루트 7이 남아있죠. 3이 아니라 다시 지울게요. 루트 7입니다. 그래서 이 수는 제곱수가 아닌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유리수와 무리수 판단하는 방법 알겠죠? 루트 안에 제곱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의사소통 문제를 볼게요. 실생활에서 무리수가 나타나는 예를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해 보자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수가 무리수예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유리수, 그 중에서도 정수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편의상 그런 겁니다. 벌집의 구조를 보면 길이 b가 루트 3대 2, 그 다음에 루트 3대 1인 곳이 많다. 이거는 사실은 재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지름의 길이가 1m인 바퀴가 한 바퀴 굴러. 이거는 이제 원주죠, 원주. 원둘레, 원주.
원주의 길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반지름의 길이를 만약에 r이라고 하면, 그죠? r이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면, r 소문자 r이면, 그러면 지름의 길이가 r이면, 참 미안합니다. 지름의 길이가 r이면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이잖아요. 그래서 2파이 r, 2파이 곱하기 r,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근데 이제 지름의 길이를 r이면 원주의 길이, 원주는 이게 잘 안 써지니까 설명하기 좀 그러나요? 원주는 파이 r이 됩니다. 그죠? 반지름의 길이 r이라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놓으면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이고요. 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그냥 파이 r이라고 되겠죠. 파이 r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때 파이는 대표적인 대표적인 무리수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수를 수직선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